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지금 가계대출 추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경고장을 날린 9월을 넘어서서 10월에 들어서도 이게 스탑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제어가 안 돼. 당국에서 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는 정책으로 후퇴하고 있어도 대출 추이는 후퇴는커녕 끝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죠. 무슨 자기들이 사막의 여우 롬멜이야? 그냥 2차 세계대전 독일 탱크 부대 마냥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말까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거의 1조 5천억이 늘었고요. 주담대 증가폭은 2조 8천억 정도가 불었는데 이것도 정말 정신없는 추세죠. 대출 무한대로 받겠다는 거 본인 선택인 건데 자칫 그냥 그렇게 물린 돈이 이후에 맹독을 품은 독사 같은 원리금 상환 문제로 평생 물려 있어야 하는 엄청난 개인 위기가 될 수 있고, 이게 그냥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 건 전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한 번에 붕괴될 수 있는, 그냥 그야말로 개개인이 거대한 부채라는 폭탄을 쌓아놓은 곳에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10월 들어서도 단 5일 동안에도 가계대출은 1조 1000억 정도 늘었고요. 주담대는 4천억, 그리고 신용대출 7천억가량이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결국 그렇게 많은 경고등이 들어와서 집값에 대한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버블로 순식간에 자기 집이라는 담보 가치가 빚만 남기고 고스란히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 집만 안 그러면 된다는 이상한 자기만의 상상 왜곡에 빠져들어 있는지 정말 공격적인 부채 상황,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죠. 오히려 돈을 빌리는 차주들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을 해서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 결국 지금 대출 상황이 상당히 위기라는 꼭지에 서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죠. 딱 지표를 한눈으로만 봐도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이 그 수치가 계속해서 꾹꾹 전달의 기록을 밟고 올라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겁을 먹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덜컥 겁이 나니 50년 주담대를 만 34세 이하에게는 절대 빌려주지 않겠다는 연령 제한까지도 들고 나왔죠. 이건 거의 50년 주담대 영업을 안 하겠다는 말이죠. KB국민은행이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고요. 대출을 내주려 영업하던 은행이 이제 대출을 안 내주려 영업하려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50년을 40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행도 바짝 쫄아서 대출 수요 억제를 앞장서야 할 만큼 지금 부채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은행권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연말 금리 상황이 상당히 터프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길고 긴 겨울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금리 변동성이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 이사도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를 거듭거듭 드러내고 있고요. 지난주 미국 고용지수가 더블업 2배 가까이 치고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죠. 그만큼 미국 인플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아마도 11월, 12월 두 차례 릴레이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절반 정도 더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게릴라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물가를 미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유가가 계속해서 간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미국 연준이 가뜩이나 긴축 상황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바짝 얼어붙게 하던 차에 가장 정확한 지표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중립금리, 이게 전체 금리 궤적의 밑그림이라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죠.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동안 기준금리가 얼마나 미치도록 달려왔는가를 볼 수 있죠. 중립금리 기준선을 훨씬 상회하는 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한 장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결국 아무리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기대치가 있어도, 심지어 중립금리라는 기준선이 있어도 미 연준의 판단이 서게 되면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고 기준금리를 확실하게 조련해서 껑충 뛰어오를 만큼의 돌고래 쇼를 보여준다는 건데, 그만큼 기준금리의 불확실성이 그것도 하향 쪽이 아닌 상향 쪽으로 그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긴축적인 모습을 시종일관 보이다 보니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바로 미국 국채금리였죠.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이 거의 5%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심각한 지표가 되는 건 바로 미국 국채금리는 볼링공, 그리고 나머지 은행채, 회사채,
물가, 이자 부담이라는 핀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구도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게 태평양 너머의 미국에서 일어나는 금융현상인데도 우리 삶을 그대로 직격할 수밖에 없죠. 그대로 볼링공에 튕긴 우리 국채 금리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튕긴 우리 국채 금리라는 핀은 회사채 금리까지 건드리고 나머지 물가와 대출 이자 부담이라는 완벽한 퍼펙트 스톰, 스트라이크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진 시스템이죠. 그러니 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 결국 자기 자산 규모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송곳같이 찌르는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추이 그래프만 봐도 앞이 아득해지는 게 10월에 찍은 4.8% 수준이 16년 만에 나온 최고 수치라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오르는 건 미 연준회의 FOMC 결과에 따라서 휘둘리게 됐는데 9월부터 긴축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부터 국채는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5%선까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이죠. 결국 이건 우리나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바로바로 바톤을 이어받는 충격파로 다가오는 거고요. 시중은행 금리는 변동, 고정, 할 것 없이 운동화끈 질끈 매고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추이는 역대급을 쏟아내고 있죠. 금리 수준도 역대급, 대출액수도 역대급. 이거 다이다이 맞붙게 되면 그냥 핵 폭발을 능가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건데 당연히 이런 조짐은 지금 은행을 통해서 금리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을 뿐이죠. 바람 불면 바람개비 돌아간다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민감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환율이죠. 바로바로 돈이 달러 쪽으로 고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지금 미국과 금리 격차가 2% 정도 나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나락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이거 지금 외환당국에서 그날그날 막아서기 때문에 천정을 뚫을 기세를 쳐내고 있는 건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한국은 갈수록 투자에 대한 매력을 상실해갈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담보 가치, 집값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0월 초 부동산원 매매 가격 지수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지표를 보면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확 파고드는 건 지금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3주 연속 상승폭 하락을 이어가다가 10월 첫 주에 보합으로 아마 추석 연휴 관계로 하락세가 잠시 멈춘 것 같은데 평소 같으면 아마 다시 반대로 올라가는 추세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서울은 그대로 보합, 그냥 스탑이 된 상태죠.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은 0.10%로 그냥 스탑 수준입니다. 인천, 경기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는데 이 현상은 금세 서울바라기 경기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지금의 지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지방 역시 보합으로 그냥 정지된 상태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보면 서울은 상승폭이 계속해서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0.17에서 0.16으로 상승폭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요. 인천 역시 감소, 경기는 약간의 변동성으로 올라와 있네요. 지방 역시도 그리 수치가 눈에 띌 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체로 상승폭이 전주에 이어서 그대로 감소하는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 볼 수 있겠고요. 유독 강력한 강세 추세를 가진 곳들이 눈에 띌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서울 매물 추이를 보면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증가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7만 정도에 이르던 매물이 이후 4천 건 정도가 3일 만에 늘어났고요. 이건 뭐 엄청난 폭주라 볼 수 있죠. 그리고 3일 연휴가 시작되고 이후 연휴가 다 끝나게 되면 어떤 추세로 가게 될지 아마 7만 5천 건은 확실하게 뚫으면서 8만 건 쪽으로 갑작스럽게 폭주하는 양상도 보일 겁니다. 매물은 필연적으로 거래량과 톱니바퀴로 서로 물려있는 관계라서 거래량이 훅 떨어지게 되면 매물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월 7일 거래량만 봐도 전달 9월 7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거래량은 매물이 급격하게 7만에서 7만 4천 건으로 늘어난 것과 반비례해서 거래량은 그냥 실종 신고를 해야 할 만큼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지표만 봐도 연말 집값은 그냥 답이 딱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당분간 보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집만큼은 제값받고 팔겠다는 호가방어세가 계속해서 버티기를 이어가도 문제는 이 분위기가 지금 대외 여건 자체가 빨간불로 포위라는 엄청난 압박의 성을 쌓고 있는 이유로 호가방어세, 항복 매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후에 집값을 그냥 던져버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 반전의 폭발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집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시점부터 무장 해제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부동산원의 발표도 이젠 매매가격 지수에서 그 상승폭이 점점 줄어가다가 이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는 시점에서 잠시 주춤하는 완전히 스탑이 되는 보합세를 10월 첫 주 집값 추이에서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고요. 결국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난 금리 후폭풍을 맞을 건 불을 보듯 뻔해서 이걸 어떻게 눌러놓느냐가 관건인데 그렇게 마땅한 해답이 안 보이죠. 결국 각자 도생, 그렇게 대출을 받은 이후에 집값 추이가 기대만큼 위로 움직이질 않고 아래로 내리꽂히는 엄청난 파장을 맞이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10월입니다. 그래서 대비, 채비, 준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